다음 이야기. 용궁에서 만난 어머니. 물에 빠진 심청은 이제 정말 죽었구나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데 금세라도 집어삼킬 듯 넘실거리던 파도가 몸에 닿는 대신 누군가 양옆에서 심청의 팔을 부축하는 것이 아닌가? 무슨 일인가 싶어 심청은 가만히 눈을 떴다. 발 아래 아름다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어디선가 맑은 피리소리가 들렸다. 발이 사뿐 구름에 닿았다. 심청을 부축한 것은 아리따운 용국의 시녀들이었다. 그 옆에는 거북의 얼굴의 대신이며 온갖 물고기 형상의 용궁 사람들이 서 있었다. 심청이 구름 위에 내려서자 시녀가 말했다. 가마에 오르시지요. 수정궁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용궁의 가마에 타겠습니까? 가마 곁에 줄지어 선 채 심청을 기다리고 있던 시녀들이 일제히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다. 용왕님의 분부시니 사양 말고 타옵소서. 심청은 별 수 없이 가마에 올랐다. 용궁 군사들이 가마를 호위하고 가마 주변에서는 아리따운 시녀들이 사릉둥덩둥 풍악을 올리며 하늘하늘 춤을 추었다. 수정궁 앞에 당도하자 심청을 보기 위해 몰려나온 용궁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심청을 맞았다. 그 중에는 멀리 하늘나라에서 학을 타고 온 선녀도 있고 신선도 있었다. 심청은 난생 처음 보는 진기한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물속인데도 꽃향기보다 더 극한 향기에 정신이 아찔할 지경이었다. 값비싼 보석이 주렁주렁 달린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심청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저를 따르시지요. 심청이 조심조심 남자 뒤를 따랐다. 수정궁 안으로 들어선 심청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궁전이 어찌나 크고 화려한지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저만치 크고 반짝거리는 왕관을 쓴 용왕이 보였다. 용왕 주변에는 용궁에서 일하는 관리들이 쭉 늘어서 있었다. 심청이 방으로 들어서자 그들은 일제히 만세를 외치며 심청을 반겼다. 심청은 용왕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먼 길에 힘들었겠구나. 피곤할 터이니 오늘은 편히 쉬도록 하여라. 심청은 이 모든 게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용왕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심청을 바라보았다. 오 광상제님께서 효녀 심청이 오늘 옷이 정각 인당수에 빠질 테니 물 한 점 묻히지 말고 잘 모시라고 명하셨느니라. 소홀히 대접하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니 무엇이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어려워 말고 말하여라. 용왕이 안내한 방으로 가자 커다란 상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온갖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은 맛볼 수 없는 전일주이고 이것은 한 잔 마시면 늙지 않는 감로주니라. 목이 말랐던 터라 심청은 천일주와 감로주를 달게 마셨다. 음식만 신기한 게 아니었다. 음식이 담긴 그릇 또한 오색영롱한 금강석이며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보석들로 만든 것이었다. 용왕은 닷새 동안이나 심청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었다. 온갖 진귀한 음식과 보석이 가득했지만 심청은 아버지 생각이 간절하여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아이고, 이 맛있는 것을 우리 아버지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 아버지 나 죽은 줄 알고 아무것도 못 드실 텐데 어찌 나만 배불리 먹을 수 있으랴. 용왕이 마련해준 방에는 산호며 진주며 온갖 보석 즐비하고 선녀 날개 같은 옷들이 가득했지만 심청은 아버지 생각에 입맛도 잃고 만사의 뜻이 없었다. 하루는 수정궁이 이리저리 바쁘고 수산스러웠다. 심청은 자기를 모시는 시녀에게 물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시녀가 쌩긋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귀한 손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광안전에 옥진 부인이 오신다고 합니다. 얼마 후 오색찬란한 가마가 다가왔다. 화려한 꽃들이 핀 가마를 봉안과 공작이 춤을 추며 호위하고 있었다. 가마가 다가오자 은은한 향기가 수정궁 가득 퍼졌다. 이윽고 가마가 멈추더니 꽃보다 어여쁜 여인이 사뿐 내렸다. 여인은 용왕 앞에 예를 갖춘 후 심청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내 부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대체 누구인데 나를 보고 우는 것일까? 심청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이고, 내 딸 청아. 용궁까지 이 먼 길을 어찌 왔느냐. 너 왔다는 말을 듣고 어미가 찾아왔다. 옥진 부인은 바로 심청을 낳고 7일 만에 죽은 곽씨였다.
심청이 펄쩍 뛰어 부인에게 달려가서는 목을 덥석 안고 흐느꼈다. 아이고 어머니, 나를 낳고 7일 만에 돌아가셔서 얼굴도 모르는 게 하늘에 사무치는 크나큰 원한이더니 수전궁에서 어머니를 뵙다니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소. 심청은 난생 처음 어머니 품에 안겨 얼굴도 더듬어 보고 젖도 만져보았다. 벅찬 가슴을 도무지 억누를 수가 없었다. 부인 또한 심청의 얼굴을 보고 또 보고 어루만지고 또 어루만졌다. 내가 너를 낳아놓고 불행히도 죽게 되어 젖 한 번 못 먹인 게 하늘에 사무치는 원한이더니 언 15년에 꽃처럼 이슬처럼 이리 곱게 자랐구나. 안아주랴 업어주랴. 귀와 목이 흰 것은 네 아버지 그대로요. 손발이 길고 고운 것은 나를 꼭 닮았구나. 어릴 적이를 네가 어찌 알랴마는 몇 사람의 젖을 먹고 이리 곱게 자랐느냐. 아버님께서 이 집 저 집 부인들께 동양젖을 얻어먹여 이리 키웠나이다. 그래, 그랬을 테지. 너희 아버지 그 고생이 기가 막히는구나. 고생하고 웅당 많이 늙으셨겠지. 옆집 기덕이네. 내게 매우 잘했는데 이제까지 살았느냐. 어머니 만난 반가움에 잠시 잊고 있던 아버지 생각이나 심청은 또 목이 메었다. 아버지께 듣자오니 고생하고 산 것을 어찌로 말로 하리까. 아버지 은혜 뼈에 사무쳐 6살부터 내 손으로는 밥을 빌고 조금 커서는 남의 집에 품도 팔고 삭바느질도 하여 돈을 모아 봉양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서러워 마셔요. 그래도 어머니 가신 뒤로 기덕이네와 동네 사람들 모두 제 집일인 듯 돌봐주어 큰 고생은 안 했어요. 아버지 눈 멀고 어머니 없는 것이 가슴에 사무쳤을 뿐이지요. 어머니 얼굴이 얼마나 보고 싶고 어머니 품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밤마다 아버지 몰래 울었지요. 그러던 차에 정승 부인이 내 말 듣고 수양딸 삼자 하신 것을 아버지 생각에 마다했어요. 정승 부인 품에 안기니 어머니 품이 이리 따뜻할까. 어머니 생각이 더욱 간절했지요. 아가 청아, 귀한 내 딸 청아, 이리 오너라. 다시 안아보자. 너를 7일 만에 품에서 놓고 온 것이 나 또한 가슴에 사무쳤느니라. 옥진 부인이 심청을 부둥켜 안고 등을 토닥였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어머니 손길이었다. 아가 청아, 내가 준 옷가락지는 가지고 있느냐. 옷가락지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으니 잘 간직하여라. 심청이 가만히 제 손을 내밀었다. 그 손에 부인이 마지막 선물로 남긴 옷가락지가 끼어 있었다. 어머니 유품이란 말을 듣고 어머니 보듯이 하루도 손에서 빼지 않은 반지였다. 물고 빨고 이승에서 못다한 모녀의 정을 나누나 보니 며칠이 훌쩍 지났다. 하루는 부인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청아, 우리 모녀 쌓인 얘기 석 달 열흘밤을 세워도 모자랄 터이지만 광안전 맡은 일이 있어 오래 쉬기 어렵구나. 떠나는 내 마음과 보내는 네 심정을 어찌 말로 하겠느냐. 허나 오늘의 이별을 서러이 생각 말고 머지않아 우리 모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자꾸나. 심청이 경황 없이 일어나 어머니 목을 와락 끌어안고 아이고 어머니, 소녀는 어머니를 오래 모실 줄 알았더니 이별이 웬 말이오. 아무리 통곡해도 사람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옥진 부인은 심청이가 아버지를 떠나올 때처럼 한 발 걷고 돌아보고 두 발 걷고 돌아보며 광안전으로 돌아갔다.